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세대 디지털 일상 종단 데이터 구축 질적연구팀의 윤호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연세대학교 SSK 연구팀의 연구 배경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저희 질적연구팀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 SSK에서 어떤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 3년간의 중형 단계에서는 또 어떤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연구 비전,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SSK 연구팀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가진 교수님들과 연구원분들의 융합 연구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알파 세대란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고 2010년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 그리고 인터넷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화 과정이 이전의 세대들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파 세대를 이해하고 앞으로 주축이 될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사회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목표입니다. 이에 저희는 2010년에 출생한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초기 성인기까지 총 10년간의 종단 데이터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소형 단계 동안 저희 연세대학교는 신경인지기능평가나 설문, 그리고 스마트워치 등을 통한 생체 지표 등 다양한 양적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통합디자인학과에 소속된 저희 질적 데이터팀은 알파 세대 디지털 일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들과 관계적 에이전트와의 관계, 미래 AI 기기 모습에 대한 예상, 그리고 환경 감수성, 놀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질적 연구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인간 중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디자인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을 포함한 그리고 인간 외의 자연 환경이나 동물, 나아가 기술과 같은 비인간까지 고려한 탈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사회적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 자연의 단절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별개로 구분지어 생각하고 나아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관점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는 자연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붐메랑처럼 인간의 안녕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저희 질적연구팀에서는 미래의 주축인 알파 세대와 자연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온 음식이나 섬유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직접 접하거나 공원이나 강가를 거닐며 자연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얻거나 자연에게 정서적 유대감이나 공감을 느끼거나 마지막으로 자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이 왜 중요한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 또는 세계관과 같은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통해 자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질적연구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재밌는 연구들을 해왔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탈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디자인에서의 새로운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디자인은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디자인에서 이해관계자는 인간 또는 인간 조직으로 한정되어 왔고 인간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행해져온 디자인은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인류세와 같은 사회적, 생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목받아왔습니다. 이에 최근 디자인 분야에서도 비인간의 목소리를 디자인 과정에 포함시키고 그러기 위한 노력이나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과 같은 탈인간 중심적 이론들을 바탕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행위력을 인정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서로 동등한 상호 우전적인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디자인에서도 인간 중심의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질적연구팀은 이러한 디자인에서의 탈인간주의적 관점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에 맞게 디자인에서 인간으로 제한되어 왔던 이해관계자를 탈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동등한 행위자들의 결합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결합체라는 용어는 사회 이론에서 개인이 다양한 역할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에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발표장에 오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 아버지 또는 어머니였고 이것은 가족이라는 구조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오시는 동안 여러분은 승객이었고 지금 발표장에 있는 여러분은 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참가자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구조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결합체라는 용어는 다양한 역할과 관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탈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체로 바라봄으로써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 우전성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 관계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간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우선순위와 관계를 조사했던 디자인에서의 전통적인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은 탈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확장되어야 하며 기존의 이해관계자 그룹 속에서 간과되었던 비인간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저희가 제안했던 이러한 탈인간주의적 관점의 새로운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을 SSK 질적 연구에 참여했던 알파 세대와 그들의 주 양육자들의 질적 인터뷰 응답을 회고식으로 재검토해보며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참가자들에게 미래 2035년 AI 로봇의 주된 기능과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떨지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의 응답 속에서 그 응답자가 생각하는 미래 AI 기기의 기능과 그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는 비인간 행위자들을 식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인간과의 관계가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예전에 노인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로봇에 대한 광고를 본 적이 있었으며 혼자 있을 때 종종 아이패드에 자신의 감정에 대한 노래를 녹음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미래 AI 기기가 인간과 정서적으로 유대하고 인간에 대해 공감하는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에서 관행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집합이라고 간주해왔던 이해관계자 그룹을 탈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체로 바라보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특성이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에서 제안했던 새로운 이해관계자 분석 방법은 비인간을 이해관계자로서 디자인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디자인 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이는 디자인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는 아동의 디지털 일상과 아동 자연의 상호작용입니다. 최근 기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돕는 다양한 디지털 기반 개입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해 아동이 자연에 관심을 갖거나 친숙하게 하는 것을 돕거나 시민과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습을 촉진하며 자연을 탐색하도록 돕는 등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돕는 다양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구성을 의미하는 네이처 커넥션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네이처 커넥션은 개인의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공감, 호기심, 즐거움과 같이 자연 경험으로 유발된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자연 연결감은 아동의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 연결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아동기의 자연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의 알파 세대의 경우 자연 연결감이 급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고 또 도심에 사는 아동의 경우에는 자연 경험이 비교적 적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들은 유아기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왔고 코비드로 인해 2년간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과 장기간 실내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1인당 도심 내 녹지 공간이 현저하게 낮아서 알파 세대의 자연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긴 스크린 타임, 학업 시간 등 자연 경험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들은 자연을 경험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아동의 자연 연결감을 높이고자 알파 세대의 디지털 일상과 자연 연결감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동 47명과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아동의 다양한 디지털 일상과 자연에 대한 인식, 정서, 그리고 경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아동이 생각하는 자연에 대한 접근성과 부모가 생각하는 자연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책이나 미디어 등을 통한 가상적인 자연 경험으로 인해 알파 세대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자연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관계적 자연놀이 디자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연놀이란 자연 공간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야외 활동을 말합니다. 이 자연놀이는 아동의 발달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과 기술을 통해 자연놀이를 유발하고 나아가 아동의 자연 연계를 증진시키는 관계적 자연놀이 디자인 방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과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연결에 대한 이론을 탐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랙티브한 인공물을 디자인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디자인한 디지털 장난감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장난감은 자연물을 결합할 수 있는 자석 블록과 다양한 표정과 사운드로 소통하는 소셜 로봇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이 디지털 장난감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물을 채집하고 또 채집한 자연물과 이 장난감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숲속의 정령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장난감이 아동의 자연 연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파 세대 20명을 모집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뷰, 참여 관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중재안이 아동의 자연 연결감, 특히 자연과의 일체감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개입 과정에서 아동의 창의적 행동, 자연 탐색 활동, 친환경 행동 등 다양한 자연과 관련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함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연구팀은 매년 알파 세대의 디지털 일상과 자연 연결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디자인, 개입, 방법, 전략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의 전체 대상이 되고 있는 알파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자연과 접촉하는 기회가 줄었고 또 자연활동 경험 시간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연 경험은 자연 연결감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이것이 향후 환경 친화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만큼 미래의 자연 보호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 메인 세대인 알파 세대의 자연 경험, 연결감 증진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연 경험 인터랙티브 놀이 제품인 테라토이 키트를 조금 더 개선하고 또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접근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전체 과정에 아이들이 제품을 가지고 놀 때 상호작용이 있는 인간이 아닌 비인간 개체를 참여시켜 보았습니다. 그 이유에는 인간 이외의 개체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개입을 디자인 영역에 포함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으로는 페르소나와 공감 지도를 비인간 개체 입장에서도 함께 작성을 해보는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비인간을 고려한 참여적 디자인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워크숍 진행은 다음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파 세대와 비인간 개체로 선정되었던 단풍나무 그룹으로 나누어서 페르소나와 공감 지도를 작성한 뒤에 두 그룹이 함께 모여 제품의 개선안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서 알파 세대의 자연 연결감 증진을 돕는 제품의 개선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로 알파 세대와 단풍나무를 포함했고, 비인간 페르소나와 공감 지도를 작성하는 참여적 디자인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을 주제 분석했고 총 3가지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관점을 덜어내고 자연의 특징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참여적 디자인 과정은 알파 세대에게도 이와 같은 공감 기회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을 했고, 둘째로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 인간의 시각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으로도 제작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이 올바른 태도로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향상하는 교육이 키트 사용 전에 선행될 필요성을 언급했고, 제품의 자연 친화적 사용 방법을 안내할 필요성을 고민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중형 단계 계획입니다. 이 단계부터 저희 질적 연구팀에서는 알파 세대의 청소년기 일상을 질적 데이터에 집중하여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파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일상과 또 자연 연결감에 대한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알파 세대의 디지털 웰빙과 자연 연결감 증진을 위해 중재안을 기획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형 단계에 설계한 설문과 심층 면접 및 워크숍을 함께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중인 연구 방향을 설명드리면, 앞선 알파 세대와 자연 연결감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행동과 같이 동일한 배경 맥락에서 새롭게 확인하고 싶은 연구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연구의 전체 목표는 엑시맵이라는 연구 툴을 사용하여 아동의 자연 친화적인 행동 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또 디자인 주도 개입안을 발견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후에 디자인 개입 방안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행동 증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전체 연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인터뷰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엑시맵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문제의 요인들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발견한 디자인 중심 해결 방법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입 도구를 제작하여 효과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알파세대 디지털 일상 ADDS 중단 데이터 구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